중국 불교사에 대해서 세 분이나 발표를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의 전 깍두기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거의 대부분 겹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연대기 뭐 이런 것들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인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삼국유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꼭 불교에 대해서 왜 그때 그랬었나, 왜 그때는 뭐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제가 가진 그런 점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불교의 전례와 발전에 대해서는 1세기경에 아까 뭐 중국 불교가 시작했다는 건 많이 말씀드렸고 67년 설도 있고 64년 설도 있고 뭐 그러던데 67년 설이 유력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 그때는 많이 발전이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무너질 때 이제 많이 발전을 합니다. 교가도 많이 발전하고 원래 뭐 종교는 IMF라든가 이럴 때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친구들, 중국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거부감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이랑 뭐 충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2, 3세기에는 주로 이제 2차동, 우리나라 2차동 같이 신비한 종교로 이제 간주됐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노자 하오석이라든가 노자 하오경 같이 뭐 노자가 인도를 뭐 좋아했다라는 그런 것처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시는 양나라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국가에 의해서 장려가 되고 이제 크게 이제 추앙받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불교를 배척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4대 범람이라고 하는데 왜 일어났냐면 이제 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분역이라든가 이런 걸 빼려고 전부 다들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일단 편하니까 그런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걸 이제 배척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는 또 그렇게 범단이 일어나고 뭐 하고 있습니다. 또 격의 불교는 아까 말씀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격이란 말이 이제 헤아린다라는 불교 용어를 해서 중국 용어랑 비교해서 헤아려보자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용어, 중국 용어와 비교하고 헤아리는 때 어떤 것과 비교했냐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도교였던 현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학이 그때 도가사상의 뿌리를 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철학사들이었었는데요. 이 현학을 뭐 번역에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효도라든가 무예 같은 거를 유교 덕률 같은 걸 또 불교로 계율로도 소개하고 또 불교 5개라든가 이런 살생, 절도, 음행, 거짓말, 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것도 뭐 오상, 유교식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의 예지 신에 맞춰서 소개한다든가 또 인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이 친구들은 중국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번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많이 했던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는 거죠. 불도장이라고 했던 것들 불도장 아니고 이제 불도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도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신장 부자국 사람이었었는데요. 원래 성은 백씨였었는데 불교 귀인 후에 불자로 바꿉니다. 불도증으로 해서. 키가 8척에 이르고 뭐 예의 바르고 욕심이 없고 뭐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에피소드는 흉노족이 성록이라고 잔이라고 나폭한 부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강남을 진격했을 때 이 성록을 타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 부하가 있는 강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옷을 벗습니다. 불도저히 옷을 벗고 오른쪽 젖가슴에서 4cm 아래에서 배꼽만한 구멍에서 이를 가볍게 잡아 당겨가지고 손을 놓고 심장과 간과 쓸개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강물에 싣죠. 그래서 이를 본 곽흥량이라고 이 사람 성령 부하한테 그 사람 주선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만나서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적 한번 해보라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불도증이 또 항아리에 연꽃이 금방 피는 기적을 또 하나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국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화적인 그 당시에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불도증이 최초로 그 스타가 됐었고요. 두 번째 스타는 이제 불도증의 제자입니다. 도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별명이 못생긴 천재소년이라고 합니다. 못생긴 천재소년 도안. 이 사람은 못생겨가지고 스승의 주목을 절대 받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병서를 혼자 힘으로 읽자 그때 이제 재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스승이었는지 20살 때 그 사람을 떠나가지고 불도증을 또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 곳을 이제 떠도는데, 이 사람의 업적은 이제 불교 경전에 주회를 따라서 아주 쉬운 용어로 풀이해서 민중들한테 좀 소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상을 통합한 최초 선구자로서 미신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 불교를 이제 유학 차원으로서 이제 끌어올린 사람이 이제 도안이라고 합니다. 도안과 관련해서 이제 습착지라고 그 당시에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습착지와 이 도안이라는 대화가 교대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사해 습착지 해가지고 사회를 뛰어넘는 습착지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빨이나 갈패한다. 착치라는 말이 또 이빨을 갈패한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스님들이 했던 그 청담 사상들 그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도안은 미척석도안이다. 나는 미척석도안이다. 그래서 불법 미청에 미천한 그런 스님 도안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뜻은 이제 도안 해가지고 도로서 불법 포교만이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스며 있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건 대화가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불교 이 사람은 모든 신령은 석씨를 성으로 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또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또 나중에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여산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토정, 아까 말씀하신 정토정, 끊임없이 부처의 이름을 연불 하면은 마음이 무아해서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불 방법이 이제 백년사 연불의 창시자 회원이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쭉쭉 계속되다가 또 백년교도에 하면 또 명나라 주원장이다. 그 사람이 이제 할 때 그런 백년교도를 또 이용해서 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백년교도의 힘이 또 무서우니까 또 탄압을 한 적도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여산의 독림사를 건축해서 이 사람이 철저히 그 계율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37년간 산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여산 회원이라는 별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란중에 왕이 된 환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원을 존경했는데 또 불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상은, 그러니까 중이죠. 모든 중들은 왕에게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라고 했는데, 회원은 자기는 안 하겠다. 속살이 뻔했는데 해놨냐. 왕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또 그냥 살려주죠. 근데 또 후에 전국 화상들을 없애려 할 때에도 여상만은 도덕성을 갖추었으니까 수색에서 좀 제외하라 라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회원을 또 살려줍니다. 아까 큰 절을 올리라 하는 거는 상당히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에 대해서 관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절을 올리느냐, 왕에게 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컸죠. 인도에 대해서, 인도는 당연히 스님들이라든가 종교가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한테 절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건데, 여기서는 유교적 문화에 하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왕한테 절하는 거가 당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문제가 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회원과 관련돼서는 또 유명한 에피소드는 도연명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배응시에 이 사람이 자신만의 계율이었던 아까 37년간 나가지 않았던 포개, 그 뇌물인데요. 그 뇌물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연명이 와서 좀 같이 좀 더 가자, 더 얘기하면서 가자 하더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시종일관 해야 된다는 그 자기 이제 뭐 그런 신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도영이 이제 그 돌아오는 게 귀거래사를 썼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그 고순이랑 시간도 갖고 했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이 5마리 노건 때문에 향리의 소인배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현장이랑 그 감투를 벗어 던졌죠. 그렇고 이제 구마라집입니다. 중국 불교의 3대 번역가입니다. 구마라집, 구마라습, 뭐 라집, 라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깨월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호계 삼소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 그런 그 사람들끼리 그 고난 흉론을 하다가 그 회원이 각 호계를 넣는 그 다리를 모르고 제안을 하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웃는 그게 유명한 호계 삼소도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뭡니까 비구니하고 수녀하고 정령, 삼소계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마라집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했는데 에피소드는 그런 겁니다. 그 유금이라고 구마라집을 그 데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후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매일 밤 기녀 10명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 여색은 냄새나는 시궁창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으니 꽃을 꺾겠다고 시궁창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맨날 강론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그 사람이 시궁창을 보지 말고 연꽃을 봐달라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집으로 인해 가지고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이제 큰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는 자기네들이 말입니다. 큰 수레를 의미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큰 수레를 부르고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로 칭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인 말이고요.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네들 소승불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마라집은 이제 승조, 승예, 도생, 도용이라는 제자를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승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승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갑자기 이제 도노를 외칩니다. 갑자기 이제 하는 거죠. 깨치는 거죠. 그래서 불교랑 노장사상이랑 이제 합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이론은 이제 노장사상에서 유래돼가지고 부진공론이라고 하는데요. 유무 양극단을 넘어서 모든 것이 참되지 않게 이제 공하다라는 이제 그 빌공자 그걸 이제 쓰고 있습니다. 노래 저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천태종의 지이죠. 천태종은 지이가 이제 눈동자가 2개여가지고 제왕의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위인이 될 거라고 주위 사람들 많이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꾸짖을 뿐입니다. 1000년 전에 석가의 집회에 자기가 참석해서 법화 판매, 그러니까 죄를 참여하는 방법인데 법화경을 한결같이 읽어가지고 은혜를 깨닫는다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참석했다고 이제 신과 통했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산에서 10년을 수련해서 때문에 천태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나중에 또 하셨으니까 했고 아까 교상판석이라고 했었는데 교상판석은 한자가 저렇게 됩니다. 교판이라고 하는데요. 불경간 모순이라든가 개념적 충돌을 정리해서 경전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이 지휘 같은 경우는 붓다 인생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가르침과 흐름의 변화를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천태종 지휘 대사의 교상판석이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론을 중시하는 남쪽 불교랑 실천을 중시하는 이제 북쪽 불교로 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인은 이론과 실천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아가지고 포용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까 그 경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은 이제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각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그런 어떤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교는 어떤 특정 경전을 가지고 연구와 수행을 지속해 나갔던 이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래세상으로 인해 외래사상인 이 불교입이 어떤 중국의 전통 사상이 단전이 아니라 이제 중국 고유 사상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태국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가서 여행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랑 전혀 다르죠. 뭐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국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은 자기네들 맞게끔 대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문자도 있고 사상도 있기 때문에 대조를 했는데 이 동남아라든가 태국 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했죠. 그 친구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이쪽은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서울기에 나온 이제 삼전 목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이제 경전 번역의 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번역가가 있는데 그 사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두마라집 그 다음에 현장은 이제 3대 번역가라고 합니다. 근데 두마라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번역을 했다고 그러죠. 아름다운 번역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번역자들이 그 얘기가 이제 현장이 왜 그랬냐면 왜 번역을 하기 시작했냐면 일단 번역자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인도도 못 가봤고 불경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불경에 써 있는 것도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건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국경을 못 넘도록 했죠. 그래서 앞쪽에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태종 3년에 이제 서리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있자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하니까 이제 그때 인도행을 이제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서역에서 보내고 고생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가가지고 15년 동안 수행해서 마지막 75일간 그 도시대회에서는 50만이 참가하는 큰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귀국 시에는 이제 경전 11만만 말만 해도 22피. 그래서 당태종은 장안까지 호성을 또 같이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까 박 박사님 말 들으면 저는 근엄한 직역이라고 이제 썼었는데 저쪽에 아름다운 직역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해서 이제 타관을 없애고 이제 민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신화가 생겨가지고 명대에 이제 오승근의 서유가 나오죠. 그래서 삼전법사는 사실은 원래는 인도에서 넘어와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서유 이후에는 현장을 가르치는 일반 고유명사는 이제 굳어졌죠. 그래서 삼전법사는 뭐냐면 이제 아까 경률론 경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 율은 뭐 아시다시피 계율 얘기하는 거. 론은 이런 도승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론을 쓴 무슨 그분 같이 굉장히 이론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쓴 것들이 이제 론이라고 합니다. 대승기신 론 해가지고 론할 때는 그런 분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르마, about 다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르마 어제는 이따가 이야기 보면 경이고 그거에 대해서 논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들이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 그 논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걸 소라고 해요. 그래서 경론소 이렇게 하는데 소의 대표에 대성기실 론소 있죠. 그러니까 아슈바고사 마멜기전 대성실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5명의 위대한 그 주석가들이 소를 써요. 각주 같은 거 소를 썼는데 그 중에 우리 원효대사의 소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해동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소 밑에 뭐가 있냐면 별기란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손오공 서유기를 보면 이제 손오공이라고 하죠. 오공은 뭐냐면 이제 공을 깨달은다. 공을 이제 빌공자죠. 빌공자는 옛날부터 뭐 중국에서는 누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누는 아니었고 이제 그 인생 누상 뭐 항상 똑같지 않다고 이런 거 개념인데 이런 누 생각했을 때 공 개념이 중요했기 때문에 손오공을 가지고 공을 깨달은다 해가지고 지혜를 가져라라는 그런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팔계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계율, 팔계율을 하게 좀 지켜라 해가지고 팔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오정은 이제 이 친구가 약간 뭐 물귀신이었잖아요. 물귀신이었었는데 좀 시니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물귀신이었기 때문에 좀그 참선을 해라, 좀 고요함을 좀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를 상징을 하는 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안으로 우리가 가는 이제 장안으로 이제 유학 러시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그다음 이제 그때 이제 그 인도가 인도보다 또 이제 경전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경전만 들어오면은 뭐 인도를 받든 뭐 중국을 받든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자기와 손쉬운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안으로 드디어 유학 러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인도에서는 그 불교가 없어졌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했는데 그 윤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회 때문에 윤회는 뭐 그 사람들은 뭐 힌두교도 뭐 태어나부터 윤회를 엄청나게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노예 신분이고 뭐 수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스 제도의 가장 그 최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참고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텐데. 굳이 뭐 현재 삶에서 뭐 평등을 추구하고 혁명을 추구하고 이런 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신분을 부정하는 이제 혁명의 종교인 불교와는 이제 그 당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윤회 개념이 뭐 없다고는 하진 못하지만 이제 그만큼 희박한 그쪽만큼은 없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런 알맹이인 윤회는 빼버리고 그 속을 국가가 채워가지고 국가 호흡불교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 다음에 최초으로 설득하다 법장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읽다가 뭐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철학 발전 단계가 이제 위진 시대의 불교 경전 번역 소개하고 그다음에 수당 시대 인도 불교 이제 초보적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3단계 이제 법장 이후에 드디어 서로 전통 철학과 또 불교가 서로 융합돼서 불교 중국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들 없어진 종교가 이제 없어진 것들이 좀 많고요. 이제 선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현대에 대해서 조계사도 아마 뭐 남종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불교 학자들이 뭐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이제 사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나온 그거죠. 뭐 보리달마 대사가 28대 선이라고 뭐 하는데 영아시중 미소라고 있잖아요. 그걸 뭐 쳐가지고 이제 쭉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설화는 6대조 흥인이라는 그 대사가 6대조를 했었는데 그다음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수 제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 있었고 또 많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해능이라고 남쪽 오랑캐 출신인 해능이죠. 해능이 8개월 만에 이제 6대 대사가 되는 그 기적을 이룹니다. 뭐 그때 이제 개어라고 하는데요. 짧은
의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밥그릇이랑 지팡이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그게 이제 전수를 받는 건데요. 그런 걸 전수받기 위해서 이제 신수랑 헬렌한테 뭐 대여를 짓도록 했는데 한쪽은 돈, 옷, 정수 해요. 한쪽은 돈, 옷, 한쪽 정수 뭐 이런 거를 상대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시간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수는 북정선이 되고 이제 해능은 남정선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해능의 남정선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